군대에 아들을 보낸 가족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한 이등병의 일상이 단지 참는 것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면회객으로 부대를 찾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팔에 남은 멍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그 조용한 면회 한 번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기록을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예훈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날 새하얀 군복을 받아들고 생활관으로 들어서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죠. 선임들의 날카로운 눈빛,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그리고 싸늘한 인사말. 예훈은 그것이 단지 첫날의 긴장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일병은 저쪽 침대야. 짐 정리하고 빨리 내려와. 병장 김도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병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예훈의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죠. 예훈은 고개를 숙이며 네, 병장님이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조용히 지내자. 튀지 말고 그저 적응하자. 첫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예훈은 부대 생활에 천천히 적응해갔고 동기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지훈이라는 동기와는 침대가 옆이라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밤에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에 다녀올 때도 서로를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병장 김도진이 예훈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이었습니다. 정예훈, 군화끈 풀렸어. 다시 묶어. 정예훈, 복도 청소 제대로 안 했어. 다시 해.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김도진은 예훈의 침대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서리를 걷어차기 시작했죠. 침대 시트가 흐트러지면 다시 정리하라고 명령했고 예훈이 다시 정리하면 또다시 걷어찼습니다. 이런 일이 3번, 4번 반복되었죠. 뭐해, 빨리빨리. 다들 기다리잖아. 예훈의 손이 떨렸지만 묵묵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다른 선임들도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그날 저녁 예훈은 처음으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조용히 콧등을 꾹 눌렀죠. 괜찮아, 아직 적응 중인 거야. 2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김도진은 예훈에게만 유난히 많은 보초 근무를 배정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 또는 새벽 2시부터 4시. 가장 추운 시간, 가장 졸린 시간이었죠. 예훈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얼차려가 시작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앉았다 일어나기 100개. 간혹 식사 시간도 빼앗겼죠. 다른 병사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예훈은 혼자 생활관 바닥을 걸레질해야 했습니다. 예훈의 팔뚝에는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도 삐끗했지만 의무실에 가지 못했죠.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예훈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번째 주가 되자 예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4번째 주 예훈은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작은 수첩이었죠. 전등이 꺼진 후 손전등으로 희미하게 비추며 몇 줄을 적었습니다. 또 얼차려를 받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참고 있어요. 내가 참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울컥할까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죠. 예훈은 재빨리 수첩을 닫고 매트리스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눈물을 삼켰죠. 괜찮아? 옆 침대의 지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예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용기가 없었죠.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예훈은 그저 조용히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한 달 뒤 예훈은 첫 휴가를 나갔습니다. 예훈이 휴가증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가슴속에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2달 만에 만나는 가족들, 민간인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설렘, 그러나 동시에 며칠 후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안함.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마르고 파리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훈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예훈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마른 어깨가 너무 가볍게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예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밥 먹어야지, 많이 준비했어. 식탁에는 예훈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조림, 된장찌개, 계란말이. 평소라면 기뻐했을 음식들 앞에서 예훈은 그저 작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몇 번 뒤적일 뿐 거의 먹지 않았죠. 맛없어? 아니면 군대 음식이 더 맛있니? 아버지의 농담에 예훈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에도 예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니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직감적으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예훈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은 거실에 남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너무 달라졌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었고 아버지는 담배를 물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적응하는 과정이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팔을 가리는 긴팔로 갈아입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죠.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형, 예훈의 큰아버지인 정진수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예훈이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말도 없고 밥도 안 먹고 눈빛이. 아주버님, 저 너무 걱정돼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진수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걱정 마. 조용히 살펴볼게.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훈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어둠 속에서 예훈은 불안한 듯 뒤척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꿈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문을 닫았죠. 다음 날 아침 예훈은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죠. 어두운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먹음직스러운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예훈은 또다시 입맛이 없다며 토스트 한 조각만 겨우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니?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낚시라도? 아버지의 제안에 예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휴가 이틀째 예훈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죠. 어머니가 들어와 이야기를 시도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군대는 어때? 힘들진 않니? 예훈은 잠시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그날 밤 예훈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마. 제발.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에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어머니는 결심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휴가 마지막 날 예훈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검은 군용 가방에 면도기와 세면도구를 넣으며 집을 떠날 준비를 했죠. 예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훈아. 어머니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거 영양제야. 매일 한 알씩 먹어. 예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가만히 보았죠. 긴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멍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알았지? 예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집을 나서는 예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예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생활관 문턱을 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동기들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예훈은 미소 짓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면회와. 평소와 다른 내무반장의 말에 예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시키는 대로 해. 이따 통보할 거야. 예훈은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그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오후 2시 면회 통보를 받은 예훈은 떨리는 다리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의외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큰아버지 정진수 장군이었습니다. 예훈은 놀라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이곳에 온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죠. 이리 와봐. 정진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죠. 정진수는 조카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한 달 전 보았던 활기찬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그리고 웃지 않는 입가. 모든 것이 예훈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요즘 어때? 큰아버지의 질문에 예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정진수는 조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팔을 좀 보자. 예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는 여러 개의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푸르스름했고 어떤 것은 이미 노랗게 변하고 있었죠. 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예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큰아버지에게 실망을 줄까봐.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다가. 정진수는 조카의 발목도 살펴보았습니다. 살짝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면회 시간 내내 정진수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의 눈은 조카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훈이 말하지 않는 것들, 숨기려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정진수는 조카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울 수 있어. 예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진수는 알았습니다. 조카가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예훈은 병장 김도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누구였어? 가족이요. 김도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기분 좋겠네. 오늘 저녁 훈련 있어. 대신 다른 애들 보초 4시간씩 서. 예훈은 움찔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밤 예훈은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면회 온 큰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알아차려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오늘 큰아버지가 면회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내가 문제아처럼 보일까봐 그냥 참기로 했어요. 이건 그냥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다른 애들도 다 겪는 거라고. 예훈의 글씨가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나만? 면회를 마친 정진수 장군은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멍자국들, 부은 발목, 생기 없는 표정. 모든 것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단장으로서 그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역 내 가혹행위, 따돌림, 부조리. 자신이 오랫동안 근절하기 위해 싸워온 그 문제들이 지금 자신의 조카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의 조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병사들, 누군가의 아들들,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죠. 김참모. 네, 사단장님. 불시 점검 준비해. 기간은 내일부터 사흘간. 특별히 생활관 내 병역 문화, 보초일지, 의무기록 집중 점검해. 감찰반도 동원해. 김참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적이 있습니까? 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표적은 없어. 단지 진실만 찾으면 돼. 다음 날 아침 예훈이 속한 부대에 갑작스런 불시 점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부들은 긴장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인지 무엇을 점검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예훈은 자신의 큰아버지가 이 점검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장 김도진은 유독 초조해 보였습니다. 야, 다들 생활관 정리 제대로 해. 내무 규정대로 완벽하게. 당장. 불시 점검은 예상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찰반은 모든 기록을 살폈고 생활관을 샅샅이 점검했으며 무엇보다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예훈도 면담실에 불려갔습니다. 면담관이 물었습니다. 병영 생활에 어려움은 없나요? 예훈은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더 나쁜 방향으로. 괜찮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면담관은 예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오면 당신도 자유로워질 겁니다. 불시 점검 둘째 날 생활관 구석구석이 뒤집어졌습니다. 감찰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조사했죠. 보초일지, 의무기록부, 개인 사물함까지. 그들이 정예훈의 침상에 다가왔을 때 예훈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매트리스 아래 숨겨두었던 일기장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병사님, 개인 물품 검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찰반 장교가 매트리스를 들어올리자 작은 수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장교는 수첩을 집어들고 예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인 일기인가요? 예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고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보초 근무, 부당한 얼차려, 선임들의 괴롭힘, 김도진 병장의 위협적인 행동들. 말하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있었죠. 장교는 일기장을 넘겨보다가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예훈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맡아도 될까요? 예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기장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대 전체가 자신을 알게 될 텐데. 사단장 조카라는 사실도 드러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기장을 증거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감찰반은 여러 병사들을 개별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한 병사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근데 요즘 정혜훈이 유독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밤마다 보초도 많이 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얼차려 받고, 또 다른 병사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다들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심해졌어요. 몸에 멍도 많이 들었고, 점차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병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불시점검 셋째 날, 감찰반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정혜훈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멍자국, 수면 부족, 불안 증세.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그리고 의무 기록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고 부상 원인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초 일지를 분석한 결과 예훈은 한 달 동안 다른 병사들보다 3배나 많은 보초 근무를 섰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불시점검 결과가 정진수 사단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예훈의 일기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이유 없이 얼차려 받았어요. 팔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내가 문제아처럼 보일까봐 그냥 참기로 했어요. 새벽 4시까지 보초 섰어요. 점호 시간까지 잠은 1시간도 못 잤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근데 또 오늘도 보초라네요. 정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김참모, 내일 아침 8시에 전체 간부 회의 소집해. 사단 전체 간부가 참석하도록. 네, 사단장님. 안건은요? 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정진수 사단장이 들어오자 전원 기립했고 그가 자리에 앉아 다시 착석했습니다. 정진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제 확인한 보초 일지를 보면 정혜훈 일병은 한 달 동안 3배 가까이 보초를 섰습니다. 생활관에선 멍든 병사들이 있었고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대체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정진수의 시선이 예훈의 소대장인 조한을 중위에게 향했습니다. 중위님 알고 계셨나요? 모든 시선이 조한을 중위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도. 정진수는 잠시 조한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의 결과입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진수 사단장은 불시점검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했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징계 조치, 병영 문화 개선 방안, 병사 인권 보호 지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문화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조한을 중위는 사단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징계 아니면 전출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죠. 왜 침묵했습니까? 정진수의 질문에 조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도 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그게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진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왜 장교가 되셨습니까? 조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님의 질문이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장교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이끌고 보호하는 진짜 장교. 조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병영 문화 개선팀을 이끌고 싶습니다. 정진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그날 저녁 병장 김도진은 영창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몇몇 선임 병사들도 징계 조치를 받았죠. 부대 내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모든 일이 정예훈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훈은 일기장을 돌려받았습니다. 감찰반 장교가 건네며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예훈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예훈은 일기장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김도진 병장님이 영창에 갔고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정말 이대로 좋아질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생활관의 공기가 달라졌죠. 무거운 침묵은 사라지고 병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훈도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선임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업무 분담도 공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되었죠. 조한을 중위는 약속대로 병영 문화 개선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교육 시간에 병사들 앞에 서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중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부가 병사들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 진정성에 감동한 병사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익명 건의함이 설치되었고 주간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죠. 처음에는 모두 조심스러웠지만 하나둘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예전 같지 않더라. 진짜로 들어주는 것 같아. 늦은 저녁, 취침 전 동기 지훈이 예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예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달라지고 있는 부대의 분위기를. 근데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알지? 예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지훈은 작게 웃었습니다. 다 알아. 내 일기장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거. 용기 있었어. 예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그냥 견뎌낸 거지. 아니야, 그게 용기야. 침묵하지 않은 거. 내가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다 참고만 있었을 거야. 예훈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걸까? 그날 밤 예훈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예훈 밑으로 후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이 올라가면서 책임감도 커졌죠. 김도진 병장이 했던 것처럼 권위적으로 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신병이 배치되는 날, 예훈은 자신이 겪었던 첫날을 떠올리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침대야.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신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훈은 그들에게 부대 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선임분들 다 친절하세요?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무뎌져 있었죠. 지금은 그래.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돼. 신병은 안도의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대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예훈은 자신의 큰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버지의 개입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예훈은 또다시 면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큰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죠. 우리 조카 좀 봐.
많이 달라졌네. 정진수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예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 덕분이에요. 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야. 내가 견뎌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 예훈은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 그저 상황에 적응한 것뿐인데. 부대는 어때? 많이 나아졌니? 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조한을 중위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정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후회하니? 군대 온 것을. 예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참아야 했던 눈물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변화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따뜻해진 부대 생활.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예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예훈이 전역을 앞둔 시점,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영 문화개선팀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었고 병사들 사이에 존중과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예훈 자신이 크게 성장했죠. 이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일주일 앞둔 휴가에서 예훈은 큰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아버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군복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진수는 조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첫면회 때 보았던 어둡고 불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땐 왜 말 안 했니? 예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단장 조카라서 더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정진수 장군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부대의 모든 병사가 누군가의 조카고 아들이고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예훈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큰아버지가 와주셔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정진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전역 후 계획은? 예훈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로스쿨에 지원하려고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진수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서 예훈은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녁식 날 예훈은 부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후임들이 배웅을 나왔고 조한을 중위도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예훈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요. 동기 지훈이 다가와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연락해야 해. 밖에서도 우리 친구니까. 예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의 철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끝난다는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예훈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변화의 시작점, 그리고 성장의 과정. 모든 것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서자 예훈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많은 페이지가 채워진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몇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전역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네요. 이제 알겠어요.
침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예후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예후는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스쿨 공부, 사법고시, 그리고 언젠가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 모두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식사 후 예후는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죠.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진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내 길을 걸어가렴. 예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 생활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책임감.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삶의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예후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고요한 침묵 속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작은 용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쉽게 바뀌지 않지만 단 한 사람의 결심이 모두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침묵을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함께 나눠주세요.